저는 올해 75입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벌써 5년이 넘었죠. 혼자 사는 게 처음엔 무척 외로웠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습니다.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딸 민지는 호주에서 살고 있어요. 10년 전에 이민을 갔죠. 처음엔 딸이 멀리 떠나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자주 연락을 했어요. 매주 빠짐없이 영상통화를 걸어왔죠. 엄마, 잘 지내세요? 식사는 제때 하시고 계세요? 민지의 목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시차 때문에 새벽에 전화할 때도 많았는데 민지는 한 번도 귀찮아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아플 때였습니다. 작년에 허리 수술을 받았을 때 민지는 호주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어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며 저를 간호해줬죠. 병원 갈 때마다 함께 가주고 밤에 제가 잠을 설치면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민지의 손길은 따뜻했습니다. 반면 아들 준호는 달랐어요. 준호는 저와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차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거리였죠. 하지만 한 달에 한 번 볼까 말까 했어요. 명절이나 제 생일 때나 겨우 얼굴을 비쳤습니다. 그나마도 오래 머물지 않았죠. 밥 한 끼 먹고 금방 일어났어요. 엄마, 저희 일찍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하거든요. 항상 며느리 수진이가 먼저 일어서면 준호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수진이는 결혼 초부터 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처음엔 제가 예민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하게 됐죠. 수진이는 저를 싫어했어요. 명절 때마다 그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추석이나 설날이 되면 수진이는 친정 부모님께 선물을 한가득 준비했어요. 백화점 상품권에 명품 가방까지. 어머니, 이거 드세요. 아버지는 이거 좋아하실 거예요. 친정 부모님께는 그렇게 극진했죠. 그런데 저한테는요? 과일 한 박스 달랑 들고 왔습니다. 그것도 마트에서 할인하는 거요. 차례상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수진이가 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말은 공손했지만 눈빛은 차갑더군요. 그리고는 친정 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죠. 엄마, 나물 어떻게 무치는 거야? 어머니 레시피로 할게. 결국 차례상은 수진이 친정 스타일로 차려졌습니다. 우리 집안 방식은 하나도 없었어요. 제가 몇십 년간 지켜온 전통이 하루아침에 사라진 거죠. 그래도 전 참았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호가 수진이를 사랑하는 게 눈에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참는 게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수진이의 무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거든요. 손주들한테도 차이를 뒀어요. 수진이는 아이들에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얘기만 했습니다. 우리 민준이 외할머니가 선물 보내셨네. 감사하다고 연락드리자. 외할머니 생신이 다가오면 한 달 전부터 선물 준비를 했죠. 아이들한테 카드도 만들게 하고 편지도 쓰게 했어요. 그런데 제 생일 때는요? 당일 날 되어서야 생각난 듯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손주들도 전화기 너머로 대충 인사만 했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그게 끝이었죠. 선물도 카드도 없었습니다. 손주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수진이가 아이들을 그렇게 키운 거죠. 가끔 제가 손주들한테 용돈을 주려고 하면 수진이가 가로막았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애들한테 돈 안 주셔도 돼요. 그러면서 제 손에서 돈 봉투를 도로 빼앗았죠. 하지만 친정 부모가 주는 용돈은 달랐어요. 애들아, 외할머니가 얼마나 예뻐해 주시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드려. 수진이는 활짝 웃으며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같은 손주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할까요? 준호한테 얘기해 볼까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아들이 중간에서 힘들어할 게 뻔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는 항상 수진이 편을 들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무슨 잘못이에요? 우리 아내 원래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덮어버리곤 했죠. 저는 혼자 속으로 사겠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남편이 있었다면 준호도 저를 이렇게 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혼자라서 만만하게 보이는 걸까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더 외로웠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어요. 아들네 가족에게 저는 그저 부담스러운 늙은이일 뿐이었죠. 명절 때 어쩔 수 없이 챙겨야 하는 의무 같은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민지한테 전화할 때마다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차마 털어놓지 못했죠. 민지가 걱정할까 봐요. 호주에서 잘 살고 있는 딸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 항상 괜찮은 척 했어요. 민지야, 엄마 잘 지내. 걱정하지 마. 하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와 수진이한테 받은 상처가 쌓이고 쌓였죠.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를 견뎠습니다. 언젠가는 나아지겠지. 수진이도 시간이 지나면 마음을 열겠지. 그런 희망을 붙잡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습니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악화됐죠. 그리고 곧 저를 완전히 무너뜨릴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건은 올해 봄에 일어났습니다. 3월 초였죠. 환절기라 감기가 유행하던 시기였어요. 저도 기침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기침도 점점 심해졌죠. 밤에는 숨쉬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결국 병원에 갔더니 폐렴이라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어르신, 당장 입원하셔야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으세요. 저는 그 자리에서 준호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폐렴이래. 입원해야 한대. 준호는 놀란 듯 물었어요. 엄마, 어느 병원이에요? 제가 갈게요. 준호는 1시간 뒤에 병원으로 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수진이는 오지 않았죠. 수진이는요? 제가 물었더니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대요. 나중에 올 거예요. 나중에라는 말을 믿었어요. 하지만 그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이번 첫날 수진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였죠. 준호만 퇴근 후에 잠깐씩 들렀습니다. 그것도 30분 정도만 있다가 갔어요. 엄마, 애들 봐야 해서요. 먼저 갈게요. 셋째 날 저녁 준호한테 물었습니다. 수진이는 정말 바쁜 거니? 준호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수진이한테 병문안 오자고 했는데 회사 일이 진짜 바쁘대요.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간호사가 제 침상 옆에 앉았어요. 할머니, 보호자 계세요? 혼자 계시면 힘드실 텐데요. 저는 괜찮다고 했지만 사실 무척 외로웠습니다. 밤마다 기침 때문에 잠을 설쳤어요.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지만 숨쉬기가 힘들었죠. 옆 병상에는 딸이 밤낮으로 간호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나도 저렇게 누군가 옆에 있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이번 나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은 못 갈 것 같아요. 장모님이 감기 걸리셨대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장모님이 감기가 심하셔서 수진이가 가봐야 한대요. 저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아요. 감기요. 저는 폐렴으로 입원해 있는데요. 수진이는 친정 어머니 감기 때문에 간병을 간다고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산소호흡기 때문이 아니었죠. 마음이 답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목소리만 들어도 알았나 봐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저는 울음을 참으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엄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일 바쁘잖아. 엄마가 더 중요하죠. 당장 비행기표 알아볼게요. 이틀 후, 민지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호주에서 10시간을 비행기 타고 온 거죠. 공항에서 곧장 병원으로 왔어요. 민지를 보는 순간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민지는 한 달 동안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매일 병원에 와서 저를 돌봐줬어요. 밤에도 병실에서 간이 침대를 깔고 잤죠. 제가 기침할 때마다 물을 떠다 줬습니다. 식사도 직접 챙겨줬어요. 병원 음식이 맛없다고 집에서 죽을 끓여와 먹였죠. 엄마, 천천히 드세요. 조금만 더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예요. 민지의 헌신 덕분에 저는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퇴원할 때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딸분이 정말 잘 간호하셨네요. 보호자 역할이 중요한데 말이죠. 그 말을 들으며 준호 생각이 났습니다. 입원 기간 내내 준호는 서너 번밖에 오지 않았어요. 수진이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죠. 대신 수진이는 일주일 내내 친정에서 지냈습니다. 친정 어머니 감기 간병한답시고요. 퇴원 후에도 민지는 일주일 더 남아 있었어요. 제 집에서 함께 지내며 회복을 도왔죠. 엄마, 약 제때 드셔야 해요. 제가 알람 맞춰놨어요. 그 일주일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딸과 함께 있으니 외롭지 않았어요. 민지가 호주로 돌아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됐습니다. 준호네는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들렀어요. 그나마도 오래 머물지 않았죠. 그리고 몇 달 뒤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6월이었어요. 손주 민준이의 초등학교 졸업식 날이었죠. 민준이는 제 첫 손주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얼마나 예뻐했는지 몰라요. 걸음마 배울 때도 제가 손잡아줬죠. 그런 민준이가 벌써 초등학교를 졸업한다니 감개무량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부터 준비했어요. 민준이한테 줄 선물도 샀죠. 졸업식 날 입고 갈 옷도 미리 꺼내놨습니다. 그런데 졸업식 전날이었어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졸업식인데요. 응, 알지. 엄마 몇 시까지 가면 돼? 준호가 말을 더듬었어요. 그게, 엄마는 안 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민준이 졸업식인데? 수진이가 그러는데 자리가 좁대요. 그리고 사진 찍을 때 사람 많으면 불편하대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자리가 좁다고? 그럼 누가 가는데? 저희 부부랑 동생이요. 그리고 장인어른 장모님도 오신대요. 수진이 친정 부모는 초대하고 저는 빼는 거였습니다. 준호야, 민준이가 우리 첫 손주잖니.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엄마, 미안해요. 다음에 민준이랑 따로 밥 먹어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손에 들고 있던 선물 상자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집에 혼자 있었어요. 휴대폰을 들여다보니 민준이 졸업식 사진이 올라와 있었죠. 준호네 가족 단톡방에 수진이가 올린 거였습니다. 사진 속에는 민준이를 중심으로 가족들이 둘러서 있었어요. 준호와 수진이, 작은 손주도 있었죠. 그리고 수진이 친정 부모도 함께였습니다.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저만 없었죠. 저만 빠진 완벽한 가족 사진이었어요. 며칠 뒤 준호네 집에 갔습니다. 민준이 선물이라도 주려고요. 거실에 들어서니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액자였습니다. 졸업식 때 찍은 가족 사진이 크게 인쇄돼서 걸려 있었죠. 저만 빠진 그 사진이요. 수진이가 제 시선을 따라 액자를 봤어요. 어머님, 민준이 졸업사진 예쁘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더군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준호한테 전화했어요. 준호야, 왜 엄마는 졸업식에 초대 안 한 거니? 준호가 한참 뒤에 대답했습니다. 수진이가 그러는데요. 엄마가 오시면 사진 찍을 때 불편하대요. 불편하다고요. 제가 있으면 불편하다는 거였습니다.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저는 짐이었던 거죠. 가족 사진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니
모든 게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일이 있고 한 달 정도 지났을까요? 7월 15일이 제 생일이었습니다. 75번째 생일이었죠. 칠순 때는 딸이 호주에서 날아와 작은 파티를 열어줬어요.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올해는 조용히 보낼 생각이었어요. 생일 전날 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내일 생신이시잖아요. 저희가 갈게요. 반가웠어요. 졸업식 일로 섭섭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생각해주니 고마웠죠. 그래, 엄마가 밥 차려놓을게. 아니요, 엄마. 저희가 선물 들고 갈게요. 밥은 안 드셔도 돼요. 다음 날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준호네 가족이 서 있었죠. 준호와 수진이 그리고 손주 둘. 할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민준이와 지민이가 인사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들어와. 거실로 들어온 수진이가 쇼핑백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생신 선물이에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슨 선물일까 기대가 됐죠. 손주들 졸업식에는 못 갔지만 그래도 며느리가 챙겨준 게 고마웠어요. 쇼핑백을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건 화장지였어요. 평범한 화장지 한 묶음. 11월짜리였죠.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이게 뭐지? 농담인가 싶어 수진이 얼굴을 봤어요. 수진이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요즘 물가 비싸서 실용적인 게 최고잖아요. 어머님 혼자 사시니까 이런 게 필요하실 것 같아서요. 실용적이라고요. 제 75번째 생일 선물이 화장지라고요. 포장지에 가격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8,900원. 만 원도 안 되는 화장지였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준호는 옆에서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 표정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맙다. 겨우 그 말만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들키고 싶지 않았죠. 수진이가 시계를 봤습니다. 어머님, 저희 일찍 가봐야 해요. 애들 저녁 먹여야 하거든요. 벌써요? 30분도 안 됐는데요. 밥이라도 먹고 가지 그래. 아니에요. 집에서 먹을게요. 어머님도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준호네 가족은 떠났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화장지 묶음이 들려 있었죠. 8,900원. 그 숫자가 눈에 아른거렸어요. 제가 75해를 살아온 인생이 8,900원짜리 화장지만 못한 건가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숨을 쉬는 게 힘들었어요.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보다 더 답답했죠. 수진이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요즘 물가 비싸서 실용적인 게 최고잖아요. 실용적이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 생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수진이는 조심스러워했어요. 시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굴지 못했죠. 그런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니 달라졌습니다. 처음엔 조금씩이었어요. 말투가 조금 차가워지고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죠. 그러더니 점점 노골적으로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사는 늙은이는 만만하게 보이나 봅니다. 거실벽에 걸린 시계를 봤어요. 오후 4시였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다녀간 지 30분밖에 안 됐죠. 제 생일인데 30분. 그것도 화장지 하나 던져주고 간 거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참아지지 않았어요. 한참을 울었죠. 화장지 묶음을 보며 울었습니다. 왜 이렇게 서러운지 모르겠어요. 선물이 싼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라는 마음이 없다는 게 너무나도 서러웠죠. 정성이 하나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라도 사들고 온 거였습니다. 어쩌면 마트 가는 길에 대충 집어든 건지도 모르죠. 가격표도 떼지 않고 그대로 줬잖아요. 준호는 뭐라고 했을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내가 시어머니 생일 선물로 화장지를 사가는데도 말이에요. 한마디 제지도 안 했던 걸까요? 그래도 어머니 생신인데 다른 거 사자. 그런 말 한마디면 됐을 텐데요. 준호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몰라요. 그게 더 슬펐습니다.
제가 낳아서 키운 아들이 저를 이렇게 대하다니요. 어렸을 때 생각이 났어요. 준호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죠. 매일 도시락을 싸줬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었어요. 준호가 엄마 도시락 제일 맛있어 하며 빈 도시락통을 내밀던 게 기억나요.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아들을 위해 뭐든 할 수 있었죠. 중학교 때는 학원비 마련하려고 파트타임 일도 했어요. 남편 월급만으로는 부족했거든요. 시장에서 야채 다듬는 일을 했죠. 손이 트고 허리가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우리 아들 좋은 대학 보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대학 등록금도 제가 모은 돈으로 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뒤에도 준호 결혼 자금을 모았어요. 아파트 전세금에 보탰죠. 준호네가 지금 사는 집은 제 돈이 반이나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는데요. 돌아온 건 8,900원짜리 화장지였습니다. 저녁이 됐습니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냥 물만 마셨죠. 민지한테 전화라도 할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차를 계산해 보니 호주는 새벽이었어요. 민지를 깨우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민지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 또 걱정할 거예요. 혼자 견뎌야 했습니다. 밤 11시쯤이었을까요? 민지한테서 영상통화가 왔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깜빡할 뻔했네요. 민지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사무실 같았어요. 너 아직도 회사야? 네, 오늘 야근이에요. 그래도 엄마 생신인데 전화해야죠. 민지는 바쁜 와중에도 제 생일을 기억했습니다. 고마워, 민지야. 엄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괜찮으세요? 순간 당황했어요. 응? 무슨 말이야? 오빠네가 다녀갔죠? 전화 받았어요. 준호가 민지한테 전화를 했나 봅니다. 괜찮아. 엄마 잘 지내. 엄마 목소리 들으니까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요. 민지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요. 결국 말하고 말았습니다. 화장지 선물 얘기를요. 민지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죠. 엄마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또 났습니다. 괜찮아, 민지야. 그냥 좀 서운했어.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걱정돼요. 엄마 괜찮아. 너 일 열심히 하고.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나니 더 외로웠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했죠.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수진이한테 미움받을 짓을 한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그저 며느리 눈밖에 난 것뿐인데요. 그게 제 잘못인가요? 새벽 3시가 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도 화장지가 나왔어요. 8,900원이라는 숫자가 계속 보였죠. 그 악몽 같은 생일이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아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곪아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얼마 안 있어 결정타가 날아왔습니다. 생일이 지나고 일주일쯤 됐을까요? 7월 말이었습니다.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잠깐 할 말이 있어요. 목소리가 들떠 있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나 보다 싶었죠. 그래, 무슨 일인데? 저희가 다음 달에 크루즈 여행을 가요. 크루즈 여행이라고요. 어디로 가는데? 일본이요. 후쿠오카랑 오사카 거쳐서 가는 코스예요. 2주 일정이에요. 2주나 되는 여행이었습니다. 꽤 긴 여행이네요. 그래, 좋겠다. 애들도 좋아하겠네. 네, 애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준호의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어요. 제가 그 여행에서 빠져 있다는 걸요. 근데 엄마, 장인어른 장모님도 같이 가시거든요. 사돈 내외도 함께 간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혹시 나도? 라고 말하려던 순간 준호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는 안 가셔도 될 것 같아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수진이가 그러는데 어머님은 연세도 있으시고 배 타면 힘드실 거래요.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연세가 있다고요. 수진이 친정 어머니도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요. 겨우 3살 어릴 뿐이죠.
수진이 어머니는 괜찮은데 엄마는 안 된다는 거니? 장모님은 배 타는 거 좋아하신대요. 전에도 여러 번 타보셨대요. 이유가 될까요? 저도 배 타는 거 싫어하지 않아요. 젊었을 때 남편이랑 제주도 가는 배도 타봤죠. 엄마도 배 탈 수 있어. 건강하단 말이야. 엄마, 2주나 되는 일정이에요. 힘드실 거예요. 준호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습니다. 이건 핑계일 뿐이에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준호야, 솔직히 말해봐. 수진이가 엄마 안 오면 좋겠다는 거지? 준호가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엄마, 그냥 말해. 엄마가 눈치 없게 따라가면 안 되잖니. 미안해요, 엄마. 미안하다는 말만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 알았어. 재미있게 다녀와.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정리를 해보니 이랬습니다. 준호네 식구 넷, 그리고 수진이 친정 부모 둘. 총 6명이 크루즈 여행을 가요. 저만 빠진 채로요. 졸업식 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도 저만 빠졌었죠. 사진 찍을 때 불편하다면서요. 이번에도 똑같았어요. 여행 가는데 저는 불편한 존재인 거죠. 며칠 뒤였습니다. 준호네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한다고 해서 갔어요. 식탁에 앉으니 민준이가 신나서 떠들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크루즈 타요. 배 엄청 크대요. 그래, 할머니도 들었어. 수진이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크루즈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타는 배예요. 방도 넓고 좋죠? 화면을 넘기며 신나게 설명했어요. 저한테 자랑하는 건가요? 제가 못 가는 여행을요. 수영장도 있고요. 뷔페도 24시간 운영한대요. 우리 엄마 아빠도 오시니까 더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 사돈 내외 얘기였습니다. 어머님도 같이 가시면 좋았을 텐데. 수진이가 마지못해 한 말이었어요.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죠. 아니야, 엄마는 괜찮아.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네, 어머님. 사진 많이 찍어 올게요. 사진이라고요. 제가 빠진 가족 사진들을요. 저녁을 먹는 내내 여행 얘기뿐이었습니다. 어디를 가고 뭘 먹고 뭘 사올지. 저는 그냥 듣기만 했어요. 끼어들 틈이 없었죠. 아니, 끼어들 자격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여행의 일원이 아니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유난히 멀게 느껴졌어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가족들이 함께 걷고 있었어요. 손을 잡고 웃으며 걷는 모습들. 저는 혼자였습니다. 항상 혼자였죠. 며칠 뒤 준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 출발해요. 2주 동안 연락 안 될 수도 있어요.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엄마는 괜찮으시죠? 혼자 계셔도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없죠. 하지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혹시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전화하세요. 준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진심일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출발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준호한테서 사진이 왔어요. 공항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준호네 식구 넷과 수진이 친정 부모. 6명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캐리어도 잔뜩 들고 있었어요. 2주짜리 여행이니 짐이 많겠죠. 사진을 보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날부터 긴 2주가 시작됐습니다. 집에 혼자 있으니 시간이 더디게 갔어요. 민지는 자주 전화를 했죠.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오빠네는 여행 잘 가고 있대요? 응, 잘 가고 있나 봐. 엄마, 외로우시죠? 민지는 제 마음을 다 아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민지야.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마다 잠을 설쳤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왜 이렇게 됐을까? 제가 뭘 잘못했을까? 어떻게 해야 며느리한테 미움받지 않을까?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일주일쯤 됐을 때였습니다. 준호네 단톡방에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배 위에서 찍은 사진들이었죠.
수영장에서 노는 손주들, 뷔페에서 먹는 음식들, 일본 거리를 걷는 가족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수진이 친정 부모도 사진마다 함께였어요. 손주들을 안고 웃는 모습들. 저도 저렇게 손주들이랑 사진 찍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없었죠. 집에 혼자 앉아서 사진만 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족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존재. 아니, 오히려 없는 게 나은 존재.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5해를 살아오며 이렇게 외로웠던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때는 슬펐지만 아이들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요. 아들이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더 외로웠어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변화가 필요했어요. 뭔가 해야 했습니다. 2주라는 시간. 준호네가 여행가 있는 동안 저는 그 시간을 어떻게 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어요.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준호네가 돌아올 때쯤이면 모든 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눈을 떴어요. 잠을 설쳤지만 머리는 맑았죠. 어젯밤 내린 결심이 선명했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8월 초의 아침 공기가 들어왔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에요. 아침을 간단히 먹고 서랍을 뒤졌습니다. 집 서류를 찾았어요. 등기부등본, 건물대장, 매매계약서. 남편과 함께 30년 전에 산 이 아파트. 서초동 작은 아파트였지만 저희한테는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남편이 평생 모은 돈으로 샀어요. 저도 시장에서 일하며 모은 돈을 보탰죠. 그렇게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에 말했어요. 이 집은 나중에 준호한테 물려줘. 우리 아들 집 장만하는데 보태라고. 저도 당연히 그럴 생각이었죠. 준호가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어요. 이 집을 팔면 준호네 집을 사는데 보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제가 이 집을 준호한테 물려줘야 하죠? 저를 이렇게 대하는 아들한테요. 8,900원짜리 휴지를 생일 선물로 주는 며느리한테요. 저를 여행에서 빼놓는 가족한테요. 아니에요. 이 집은 제 거예요. 남편이 저한테 남긴 유산이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서류를 챙겨서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집을 팔고 싶은데요. 부동산 사장님이 놀란 듯 물었어요. 어르신,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이사 가시게요? 네, 해외로 나갈 생각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언제 한번 방문해 주세요. 전화를 끊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외출복으로요. 거울을 봤죠. 75살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백발.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부동산은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어요. 천천히 걸어갔죠. 길을 걸으며 동네를 둘러봤습니다. 30년을 산 동네였어요. 저 모퉁이 슈퍼에서 장을 봤죠. 저 공원에서 손주들이랑 놀았어요. 추억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거예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죠. 부동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자리에 앉아 서류를 꺼냈습니다. 집을 빨리 팔고 싶어요. 얼마나 급하신데요? 2주 안에요. 사장님이 눈을 크게 떴어요. 2주요? 그건 좀 안 되나요? 아니, 서초동이니까 가능은 해요. 근데 금매로 나가면 시세보다 낮아질 수 있어요. 괜찮아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사장님이 컴퓨터를 켰습니다. 시세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생각보다 작은 평수긴해서 이 평수라면 지금 12억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금매면 11억 정도 각오하셔야 해요. 11억이면 충분했습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주세요. 정말 괜찮으세요?
가족분들은 아시고요? 제 집이에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사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매물 올릴게요. 집으로 돌아와서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호주는 지금 낮이었죠.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지야, 엄마가 집을 팔려고 해. 네. 왜요? 호주로 갈 거야. 너 근처에서 살고 싶어? 민지가 잠시 말이 없었어요. 엄마, 무슨 일 있으세요? 오빠가 또 뭐라고 했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냥 결심한 거야. 이제 혼자 사는 게 외로워. 엄마. 민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 생각 많이 했어. 이게 맞는 것 같아. 엄마 오시면 정말 좋죠. 근데 오빠는 알아요? 아직 몰라. 여행 다녀온 다음에 얘기할 거야. 엄마, 오빠 놀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상관없어. 이건 엄마 인생이야. 전화를 끊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호주 부동산 사이트를 검색했어요. 민지가 사는 멜버른 근처를 봤죠. 작은 집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원이 있는 예쁜 집들이었어요. 가격을 환산해 보니 6억 정도면 살 수 있었죠. 충분히 살만했습니다. 이틀 뒤였어요.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집 보러 오신다는 분이 계세요. 내일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오후에 젊은 부부가 왔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집이 정말 깔끔하네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오래 사셨어요? 30년 살았어요. 와, 30년이나요. 집이 튼튼하겠네요. 남편이 방방마다 돌아다니며 봤어요. 여보, 여기 괜찮은데? 학군도 좋고. 그러게요. 마음에 들어요. 1시간쯤 둘러본 뒤에 거실로 왔습니다. 계약하고 싶은데요. 언제 가능하세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어요. 2주 후면 돼요. 좋습니다. 그렇게 하죠. 부동산 사장님이 계약서를 준비했어요.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11억의 계약이 성사됐죠. 손에 수표를 쥐니 실감이 났습니다. 정말 이 집을 파는구나. 30년을 산 집을요. 잠시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곧 떨쳐냈죠. 이미 결심한 일이에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날 밤 민지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민지야, 집 팔렸어. 진짜요? 벌써요? 응, 2주 후에 잔금 받아. 엄마, 정말 오시는 거예요? 그럼 엄마 이미 결심했어. 민지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 환영해요. 제가 집 알아볼게요. 고마워, 민지야. 전화를 끊고 방을 둘러봤습니다. 짐을 싸야 했어요. 3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이 많았죠. 하지만 대부분 버릴 거예요. 호주까지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과 사진들, 남편 사진도 가져갈 거예요. 여보, 미안해요. 준호한테 집 못 물려줘. 사진 속 남편한테 말했습니다. 근데 여보도 이해할 거예요. 준호가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봤잖아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화를 냈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따지러 갔겠죠. 하지만 남편은 이제 없어요. 저 혼자 모든 걸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짐을 쌌습니다. 필요 없는 건 버렸어요. 가구들도 새 주인한테 주기로 했죠. 옷장을 정리하다가 옛날 사진첩이 나왔습니다. 펼쳐봤어요. 준호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죠. 돌잔치 사진도 있었어요. 한복 입고 웃는 준호,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중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수진이랑 행복하게 웃는 준호. 그때만 해도 좋았죠. 수진이도 착했어요. 어머님 잘 모시겠습니다. 결혼식 날 수진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던 게 기억나요. 그 약속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과거에 연연할 수 없었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준호네는 아직도 크루즈 여행 중이었죠. 단톡방에는 계속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행복한 가족 사진들. 저는 더 이상 그 사진들을 보지 않았어요.
단톡방 알림을 껐죠. 보고 싶지 않았어요. 이제 곧 준호네가 돌아올 거예요. 그때 모든 걸 알게 되겠죠. 엄마가 집을 팔았다는 걸요. 얼마나 놀랄까요? 수진이는 또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상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후련했죠. 이제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제 인생을 되찾을 거예요. 준호네가 돌아오는 날만 기다렸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준호네가 돌아오는 날이었어요. 오후 3시쯤 인천공항에 도착한다고 했죠. 저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짐은 이미 다 쌌어요. 큰 캐리어 2개가 현관에 놓여 있었죠. 30년치 인생이 고작 캐리어 2개에 들어갔습니다. 참 허무하더군요. 오후 5시쯤이었을까요? 준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저희 집 도착했어요. 여행 잘 다녀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엄마는 괜찮으셨어요? 2주 동안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심심하지 않았죠. 바빴으니까요. 엄마 괜찮았어. 너희 언제 올 거야? 내일 갈게요. 오늘은 피곤해서요. 그래, 내일 와.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내일 와보면 알아. 전화를 끊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내일이에요. 내일이면 모든 게 드러나죠.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긴장됐어요. 준호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수진이는 또 어떻게 나올까?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팠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다리를 건넜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집을 깨끗이 청소했어요. 마지막이니까요. 오후 2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준호네 가족이었어요. 문을 열자 손주들이 먼저 뛰어들어왔죠. 할머니, 저희 왔어요. 선물 사왔어요. 민준이가 작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일본 과자였어요. 고맙다, 민준아. 준호와 수진이가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습니다. 엄마, 저희 정말 재미있었어요. 날씨도 좋고. 수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사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넘겼죠. 크루즈 위에서 찍은 사진들, 일본 거리에서 찍은 사진들,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만 없는 사진들이요. 잘 다녀왔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준호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근데 할 얘기가 뭐예요? 이제 말할 때가 왔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집을 팔았어. 준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네, 뭐라고요? 이 집 말이야. 팔았어. 수진이가 벌떡 일어섰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너희 여행 간 사이에 계약했어. 다음 주에 잔금 받아. 준호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죠. 엄마, 농담이시죠? 왜 갑자기 집을 팔아요? 호주로 갈 거야. 민지 근처에서 살려고. 수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님, 무슨 짓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와 당황이 섞인 목소리였죠. 저희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이게 말이 돼요? 내 집인데 내가 팔면 안 돼?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수진이가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도 황당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이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저희가 이 집 물려받을 줄 알았는데. 물려받을 줄 알았다고요. 준호야, 누가 물려준다고 했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러셨잖아요. 이 집은 준호 주라고. 그래, 아버지는 그러셨지. 근데 엄마 생각은 달라졌어.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왜요?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신 거예요? 갑자기가 아니야.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너희가 크루즈 탈 때 나는 짐 쌌다.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크루즈 여행이랑 집 파는 게 무슨 관계예요? 상관 있지. 너희는 나 빼고 가족 여행을 갔잖아. 그건 어머님이 힘드실까봐 그런 거였어요. 정말 그랬어? 수진이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내 생일에 8,900원짜리 휴지 선물하고 나 빼고 여행 갈 때 내 생각은 했니? 수진이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건
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바빴다고? 수진이는 친정 어머니 감기 간병은 일주일 내내 했잖아. 수진이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손주 졸업식 얘기도 꺼냈어요. 민준이 졸업식 때 나만 빼놓을 때는 준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죠. 엄마, 그건 사진 찍을 때 불편하다며? 내가 있으면 불편한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침묵이 흘렀어요. 수진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집을 팔아요? 저희 생각은 하셨어요? 너희 생각?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너희가 나 생각한 적 있었니? 수진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집 파는 거 취소해 주세요. 안 돼. 이미 계약했어. 계약 취소하면 되잖아요. 싫어. 준호가 애원하듯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이 집은 저희한테 너무 중요해요. 저희 애들 학군도 있고, 그건 너희 문제야.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으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였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했는데? 집을 팔다니요. 저희 동의도 없이요. 준호야, 이 집은 내 명의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준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수진이는 계속 울고 있었죠. 손주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구석에 서 있었어요. 미안했습니다. 손주들한테는 죄가 없는데 말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미 결정한 일이었으니까요. 엄마는 언제 떠나실 거예요? 준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비행기표 끊었어.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호주로요? 그래, 민지 근처에서 살 거야. 민지가 집도 알아봐줬어. 수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결국 딸만 챙기시는 거네요. 딸이 엄마를 챙겨줬으니까. 저희도 챙겨드렸어요. 언제? 수진이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계약서야. 보고 싶으면 봐. 준호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계약서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죠. 11억이요. 응, 그 돈으로 호주에 집 샀어. 나머지는 예금 들었고. 수진이가 울음을 그쳤습니다.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어머님, 후회하실 거예요. 후회 안 해. 나중에 혼자 외로우실 텐데요. 지금보다 더 외로울 순 없어. 그 말에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저희가 그렇게 엄마를 외롭게 했어요? 응, 그랬어.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과로 되돌릴 수 없었죠.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수진이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저희 갈게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준호도 일어섰어요. 손주들을 데리고 현관으로 갔죠. 문 앞에서 준호가 돌아봤습니다.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그래. 연락은 하실 거죠? 생각해 볼게.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네 가족이 떠난 거예요.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끝났습니다. 정말 끝이에요. 눈물이 났어요. 슬퍼서가 아니었습니다. 후련해서였죠.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8,900원짜리 휴지를 선물로 받지 않아도 돼요. 여행에서 빠지지 않아도 되죠. 이제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 곁으로 갈 거예요. 민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다 끝났어.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이제 정말 갈 거야. 엄마, 기다릴게요. 공항에서 마중 나갈게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네가 떠나고 나서 사흘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준호한테서 연락이 없었어요. 문자도 전화도 없었죠. 아마 화가 많이 났나 봅니다. 수진이는 더 심하겠죠.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저는 제 길을 갈 거니까요. 월요일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어르신, 금요일 오전 10시에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은행에서 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절차만 남았어요. 그날 오후 택배 상자를 몇 개 받았습니다. 민지가 보낸 거였어요. 호주에서 입을 옷들과 생활용품이었죠. 엄마, 여기는 겨울이에요. 따뜻한 옷 꼭 챙기세요. 민지가 쪽지를 넣어놨더군요. 그 글씨를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저를 챙겨주는 딸이 있다는 게 감사했어요.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준호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정말 가시는 거예요? 짧은 문자였죠. 저도 짧게 답했습니다. 응. 몇 분 뒤 다시 문자가 왔어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정했어. 비행기표도 끊었고 더 이상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수요일에는 이웃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김할머니였어요. 이사 간다면서요? 갑자기 왜요? 딸이 있는 호주로 가요. 아이고, 좋겠네요. 딸한테 가시는구나. 네, 이제 딸 곁에서 살려고요.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가끔 연락해요. 그럴게요. 30년 동안 이웃으로 지낸 분이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니 코끝이 찡했죠. 하지만 이것도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목요일 밤이었어요. 짐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캐리어 2개에 모든 게 들어 있었죠. 옷가지, 사진들, 그리고 몇 가지 소중한 물건들. 남편이 준 반지도 챙겼어요. 결혼 30주년 때 받은 거였죠.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죠? 남편 사진에 대고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잔금 받는 날이에요. 은행에 가기 전 집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거실, 안방, 작은 방, 부엌. 30년 동안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남편이랑 웃고 울었던 곳이죠. 준호를 키웠던 곳이기도 했고요. 추억이 많은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보내야 해요. 안녕, 우리 집.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어요. 부동산 사장님과 새 집주인 부부가 와 있었죠. 어서 오세요, 어르신. 자리에 앉아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잔금이 통장으로 들어왔어요. 11억. 평생 모은 재산이었죠.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 호주에서 건강하게 지내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악수를 청했어요. 감사했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공항으로 갈 거예요. 오후 2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지? 문을 열자 준호가 서 있었어요. 혼자였습니다. 엄마.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들어와. 준호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캐리어를 보더니 고개를 떨궜죠. 정말 내일 가시는구나. 응. 엄마, 저 때문에 가시는 거죠? 준호가 물었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준호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수진이한테만 신경 쓰느라 엄마를 소홀히 했어요.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준호야, 너무 늦었어. 엄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 잘할게요.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준호가 우는 걸 본 게 얼마 만인가요? 준호야, 엄마는 이제 엄마를 위해 살고 싶어. 엄마, 너도 내 가족이 있잖아. 수진이랑 아이들이랑 잘 살아. 엄마 없이요? 그래, 엄마 없이. 준호가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어요.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준호는 제 아들이니까요.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 결심은 변하지 않아. 준호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연락은 하실 거죠? 글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엄마, 지금은 너희 얼굴 보기 힘들어. 미안하다. 준호가 천천히 일어섰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호주에서요. 너도 건강해라. 준호가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 말을 듣자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가 완전히 떠난 거예요. 그날 밤 잠들기 전 민지한테 전화했어요. 민지야, 엄마 내일 출발해. 네, 엄마. 공항에 마중 나갈게요. 사위랑 애들이랑 다 같이요. 고마워, 민지야. 엄마, 여기 오시면 행복하실 거예요. 제가 꼭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민지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일어났어요.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죠.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가구들은 새 주인한테 넘겼으니까요. 안녕. 집에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택시를 불렀어요. 공항까지 1시간 정도 걸렸죠.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이 도시에서 75해를 살았습니다. 이제 떠나는 거예요.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출국장으로 갔어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게이트에서 비행기를 기다렸어요. 10시간 뒤면 멜버른에 도착합니다. 민지가 기다리고 있겠죠.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어요.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이 보였어요. 점점 멀어지는 도시. 준호도 저 어딘가에 있겠죠. 비행기가 하늘로 떠올랐습니다. 구름 위로 올라가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시간이 금방 지나갔어요. 멜버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받고 나오니 민지가 보였어요. 엄마. 민지가 달려왔습니다. 사위와 손주들도 함께였죠. 할머니, 환영해요. 손주들이 꽃다발을 줬어요. 민지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잘 오셨어요.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나는 눈물이었죠. 고마워, 민지야. 민지네 차를 타고 집으로 갔어요. 작은 정원이 있는 예쁜 집이었습니다. 민지가 마련해준 제 집이었죠. 엄마, 여기에요. 가구도 다 넣어놨어요. 방에 들어가니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어요. 침대, 옷장, 책상, 필요한 게 다 있었죠. 창문을 열자 정원이 보였습니다. 꽃들이 피어 있었어요. 예쁘다. 엄마, 여기서 편하게 지내세요. 저희 집이 바로 옆이에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민지야. 그날 저녁 민지네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어요. 사위가 한식을 준비해줬죠. 어머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고마워요. 맛있어요. 손주들도 옆에 앉아 제잘거렸습니다. 할머니, 내일 같이 공원 가요. 그래, 가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환영받는 게 얼마만인가요? 밤에 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잘한 결정이었어요. 여기 오길 잘했습니다. 준호 생각이 났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준호는 준호대로 잘 살겠죠.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거예요. 그렇게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일 아침 정원을 가꿨습니다. 민지네 손주들이 자주 놀러 왔죠. 할머니, 쿠키 같이 만들어요. 그래, 만들자. 행복한 나날이었습니다. 가끔 준호네 단톡방을 들여다봤어요.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죠. 준호네는 전세집으로 이사를 갔나 봅니다. 예전보다 작은 집이었어요. 수진이는 여전히 사진을 올리고 있었지만 예전처럼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요. 준호한테서 가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잘 지내세요. 저도 짧게 답했어요. 너도. 언젠가는 관계가 회복될지도 모르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지야, 엄마 여기 와서 정말 잘 됐어. 엄마 앞으로도 계속 함께해요. 그래, 그러자.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죠. 남편도 저 별 중에 하나가 됐을까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행복해요. 별에게 말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남편의 대답 같았죠. 75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 늦었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저는 더 이상 8,900원짜리 휴지를 선물로 받지 않아도 돼요. 여행에서 빠지지 않아도 되죠. 사진에서 제외되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환영받는 사람이니까요. 이게 제 복수였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최고의 복수예요.